더불어서 민주당도 대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예비 경선 주자들을 대통령 취업 준비생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취업 준비생들이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면접관 선정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을 심사할 면접관을 두고도 초반부터 참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원래는 이 면접관, 먼저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이 회계사, 네. 그리고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이죠.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스타트업 유닉의 김소영 대표가 원래는 면접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 김경률 대표가 대선 주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결국 유인태 전 사무총장으로 교체가 됐죠. 그랬죠, 네. 그리고 김소영 대표는 부담스럽다고 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김경률 대표 대신에 이제 선임된 유인태 전 사무총장마저 이제 본인이 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최종 면접관에는 결국 처음 3명 중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만 남게 되고 양쪽의 2명은 모두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김혜영 최고위원은 남았네요. 네, 사실 김혜영 최고위원도 좀 위태위태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추미애 전 장관, 이 의사 안중근을 일본 형사한테 검증 평가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신은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이 조국 사태를 비판했었잖아요. 네. 일본 형사에 지금 비유를 한 건데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남아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전 장관 면접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묘했겠는데요? 네, 분위기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그 살벌했던 모습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만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5년 만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전부 친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단정한 말씀을 적 하신 것 없고요.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네, 혹시 보셨나요?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추다르크라고 하는데 손을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유, 엄청 긴장됐나 보네요.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한테는 어땠을까요? 네, 뭐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전 장관한테만 콕 집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건 아니고 네. 모든 후보한테 공평하게 독서를 날렸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이 후보님께서는 국무총리로 계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배우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 총리를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그때 찬반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네. 그리고 이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 이재명 지사한테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네. 지금 민주당이 고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흥행은 좀 됐어요?
네, 이 사실 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모습 생중계가 됐는데요. 네. 이 국민 면접의 동시 접속자 수 약 2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2만 명이요? 상당히 많이 받네요. 네, 하지만 이게 흥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국민 면접 때 이때는 평일인데도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젠 휴일이었잖아요. 휴일이었는데도 똑같이 한 2만 명가량 나온 거거든요. 네, 반면에 이 똑같이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거 국민의힘에선 이 나는 국대다 이 대변인 선발 16강전이 있었었죠. 그렇죠, 네. 이거는 3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밀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말고 가장 먼저 이 면접관으로 이 선임했었던 김경률 이 회계사 네. 또 김서영 대표가 그냥 그대로 면접관 역할을 했었더라면 더 흥행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결과는 당일날 나왔나요? 네,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네. 먼저 보면 1위가 이낙연 후보고요. 2위가 강원지사 최문순 후보, 3위가 이광재 후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여권의 부동의 1위는 이재명 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예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자, 예. 이 3위 안에 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3위 안에 안 들면 혹시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그것도 좀 있습니다만, 궁금하네요. 네. 하지만 이 3위 이 페널티는 없고요. 3위 순위 안에 든 사람들 이제 오는 7일에 이제 3차 면접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이 발표를 하는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페널티는 없는데 어드밴티지는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3차 면접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오늘은 TV 토론 두 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 저희 MBN에서도 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앞서서 그제죠 1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1차 TV 토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가 명확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 이 합동 토론의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첫 합동 토론에는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민주당 후보들의 폭탄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를 퍼부은 건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거 이제 제1공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 말 바꾸고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꺼낸 어떤 그 사회적 일깨움이라고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을 너무 뭐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네, 먼저 정세균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공약으로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뒤이어 박용진 후보, 바로 말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요. 존재감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표님, 예. TV 토론 이제 처음 했는데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김은미 기자 백브리핑 들으셨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 1위인데 순위권에도 못 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반 이재명 구도를 깨고 특히나 당심을 또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이 경선 과정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뭐 우선은 이제 6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 경선이잖아요. 그때 당심 50%, 그 일반 국민들 50% 그걸 좀 넘어서야 돼요. 뭐 6명을 뽑거든요. 네네.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좀 넘겠죠. 넘겠는데 네. 어제 TV 토론도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이렇게 활약이 좀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가 저 얘기하는 게
조근조근 설명하는 게 더 1등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좀 이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론에서 보니까 반 이재명 추미애 장관 빼놓고는 다 이재명 공격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 이재명 라인이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정세균 전 총리하고 뭐 이광재 뭐 단일화는 했지만 앞으로 이낙연하고 정세균도 아마 단일화 아마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어제 그렇게 단일화가 된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구나. 이재명 지사가 여태까지는 그 선명한 발언 갖고 좀 치고 나갔는데 TV 토론에서는 그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주자들이 이낙연 지사나 이런 사람이 말을 더 잘하고 더 어필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지사가 상당히 좀 이 블랙홀에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있고 이낙연 지사가 좀 달릴 가능성도 저는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좀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네. 윤정 기자, 윤영걸 대표가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봤던 이낙연 전 대표 오늘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 선언을 했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총리이기도 했는데요. 이 이낙연 전 대표 오늘 11분의 영상을 통해서 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대선 출사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불공정인데요. 이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다면서 이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DJ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한다면서도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영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경선 가운데 첫 번째 단일화거든요. 이광재 의원은 이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라면서 지지를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로써 대진표가 9룡에서 8룡으로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얘기한 대로 9룡에서 8룡으로 변했는데 앞으로 뭐 7룡, 6룡 앞으로 어떤 합종 연행이 또 이루어질지 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를 보면요, 이 조국 사태를 아직까지도 좀 떨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의견을 달리하는 후보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원의 결정으로요.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네,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SNS에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원론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면서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이낙연 후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다. 앞서 영상에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죠. 조국 전 장관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입장을 냈어요? 네, 국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전한 건데요. 두 대권 후보가 나서서 이처럼 조국 전 장관과 각을 세운 겁니다. 바로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정치권에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다른 대권 후보들 역시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비난을 쏟아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선 친문표를 의식해서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오늘 오후 5시 25분부터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의 2차 TV 토론회가 방송이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문제로 논쟁이 될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